네, 안녕하세요. 청정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보람이고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스승님이신 동지이신 경기도의 김우석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정살롱의 김보람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대외협력 파트 장 경기도의 김우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황대호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황대호 의원님은 제10대 경기도 의회에서 최연소. 와, 최연소 경기도. 최연소인데 최고의 꽃미남. 네. 아니, 대한민국의 제일 앞자리.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분들은 다 경기도에 다 계시네요. 네. 비교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이분께서 엄청난 또 훌륭하신 또 축구 선수셨다고. 네, 또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와, 엄청난 거네요,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멋지신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시간 될 테니까 지금 또 5분 동안 자기 자랑. 5분 동안. 보통 1분 주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정살롱,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자칭 경기도의 BTS를 담당하고 있는 인정. 자칭 BTS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 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연소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와, 아니 자칭이 아닐 것 같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공인. 네, 아닙니다. 요즘 자칭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아미 분들의 또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칭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쓸데없는 공격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대 최연소 경기도의원을 활동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 활동이나 봉사단체, 그다음 정당 활동은 이제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에 청년 재능기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면서 정치 참여를 하게 됐고요. 수원시장 캠프요? 누구요? 지금의 이제 수원 삼선시장이신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그랬구나. 수원시장님을 만드셨던 분이시군요. 삼선시장님을 도지사 후보로 배출하신 분. 이제 그분께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와서 만들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누구가 만드냐. 그래서 그대들이 주인공이니까 주체가 돼서 하자. 그래서 10년도부터 건의를 해주셔서 청년정책 보좌관으로 시장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염태영이 인정한 황대호.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로 저는 제 정치인으로서 롤모델이 염태영. 정말요? 아니, 이제는 근데 황대호가 인정한 염태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황대호한테 잘 보여야 뭐가 되니까 인정. 그런 거죠. 좀 미래 권력에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5년. 향후 20년.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10대 의원 마무리하는 시점에 출판 기념회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책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자서전을 내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요.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쓴 건데, 이제 제 개인의 성취보다는 제가 어떤 주민의, 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한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다 시민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가슴 뛰는 삶 시민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소름 돋았어요. 너무 제목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구나. 정치가 모든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정말 정치를 잘 다루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과 또 예산의 배분만 잘해도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르게 어떤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취들을 시민분들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에세이로 다 담고 싶었고요. 지금도 가슴 뛰는 삶 시민 덕분입니다 치시면 또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와, 아니 보셔서 우리 감독님께서 아마 사진으로 자료 화면을 아마 잘 또 담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성공한 인물의 자서전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청년이 어떤 지역이라는 학교에서 시민이라는 스승한테 배운 청년의 이런 성장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아마 공감 가는 분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기도의 수준 좀 아시겠죠? 너무 진짜 너무 서프라이즈합니다. 17개 광역 단체 쪽 관련된 의회 의원님들이 경기도를 항상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띄우고 전 좀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일인가요, 오늘?
시민 덕분에 가슴이 뛰었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공무원들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네. 공무원들도 아마 다른 이유에서 가슴이 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하지. 왜냐면 적당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한도 내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 별명이 경기도교육청 헤어드라이기랍니다. 물론 언성을 높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땀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교적 철저하게 자료 수집해서 예, 대안까지 제시하고 저는 꼭 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확인하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 조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예, 공무원분들. 똑똑하고 근거 싸움 잘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그런 의정 놀랍습니다, 활동 하시는 진짜.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을 불편하게 하는 네. 의원. 아니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불편한 거죠. 본인 역할을 했는데 공무원이 네. 불편한 거야 그냥. 네. 그런 그게 일을 제대로 한다라는 네. 거죠. 시민분들을 위해서 네, 한다라는 거죠. 주권자는 시민이시기 때문에 네, 네. 공무원분들은 항상 네, 네. 이 시민을 두려워하고 또 존중해야 그럼요.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니까. 하여튼 메이저 언론에서도 감동입니다, 관심을 진짜. 갖는 우리 황대의 의원님이거든요. 메이저 언론에서 관심 가지는 이슈를 이유는 막 잡아요. 이슈 이슈 선점 능력이 뭐 하나만 예를 좀 대표적인 예, 가장 큰 거는 사실 전범기업 기억이 하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오. 그때 일본의 이제 네네. 경제보복 전후에 네. 제가 전국 최초로 전범기업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나 불매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보수 언론에서 선동해서 했지. 네, 전범 딱지 붙이는 그런 어떤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아니냐 이렇게 폄하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비해서 강제징용공 문제가 대두가 안 됐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슬픈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일처럼 어떤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적어도 그것이 국가의 세금을 투영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그렇지. 적어도 투영되는데 그 물품에 그런 데가 있다면 학생 자체라는 기구에서 야 이런 기구는 적어도 이런 역사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나쁜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뭐 캠페인이든 글짓기든 아니면 그냥 회의든 한 번은 인지하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자, 배우자 이런 조례안이었는데 엄청나게 반항이 셌었어요. 그때 외교부서부터 거기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도 항의 방문을 오고 청와대에서부터 뭐 청와대는 왜?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에서 왜 일본에서 모든 그 방송에 NHK나 중국 방송에서 다 나왔었어요. 예. 의원님 얼굴. 예, 제 얼굴 하면서 그 제 조례안에 그 전범기업 마크를 딱 붙여서 그 오늘 엄청난 분이 진짜 정말 나오셨네요. 그래서, 진짜 예, 그래갖고 제가- 더욱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 죄송하지만 네. 저도 그 보수 언론이신 조선일보 일면에 2번 연속 난 경기도는 제가 처음입니다. 되게 고맙죠 조선일보. 네, 감사하죠. 와. 그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예, 분이 정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네. 10중 포화를 받고 이제 보류가 됐어요. 근데 드라마처럼 2달 있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통과가 됐네요. 그때 그 이후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네. 붙였는데 제가 했던 조례안을 도민들이 먼저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기도 의회로 수많은 도민들의 민원이 옵니다. 왜 그 조례 통과 안 시켰냐? 와. 왜 왜곡된 역사를 갖고 일부 구구의 일본인들이 이런 걸 자꾸 비틀어서 정치로 이용하지 않느냐. 역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해서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일본과의 이런 협력 교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에서 일본이 한일 간 이렇게 무대 관계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한 건 반일이 아니고 그 구구 일본.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양국 관계를 해치는 걸 막자라는 건데 아주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네. 또 이제 에세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때 그 과정. 막 네. 문자 폭탄 600개씩 받았고요. 하루에. 저는 그 문자 폭탄이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일부 조직된 단체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은 뭐 마음으로 응원하고 이러지, 근데 조직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폭탄을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전파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김우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의원님들은 문자 폭탄이 좀 생활하죠.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의원님도 뭐 조례안 딱 올라오면 네. 장난 아닙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진짜. 빨간불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안 읽은 메시지가 몇 개 있다. 아, 나 어느 날 포기했어. 네.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 그 맞아. 숫자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 공천 과정에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많이 부족함이 아직 많은데요. 아니 경쟁자가 없으신 거예요? 예. 단수. 아니 그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저희는 힘든 분들을 응원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완벽하신 아니, 분을 이렇게 네. 모시면 그래도 네. 이제 경기도의 최연소고 재선 네. 도전한 청년이니까 청년들에게 네. 희망을. 아니 지금 네. 이 거의 천하무적이시잖아요 지금. 아니요, 뭐, 저는 청년분들에게 네. 우리 청년들도 꼭 음. 이렇게 막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집단 아니고요.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 네, 우리가 꼭 이렇게 배품을 받아야 되는 세대는 아닙니다. 이거 맞잖아 이런 네, 기조. 당당히 설 수 있고요. 너무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또 음. 한 광역단체 중심에 서실 수 있다. 저는 그걸 당당히 현재 말씀드리고 김보람 싶어서. 대표랑 맨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청년 정치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청년이 붙는 순간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나이에 국한된 사고로 갖는다. 딱 한계를 지어버리는 네. 거죠.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좋은 정치를 하는데 중심에 청년이 있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청년 정치에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똑같은 이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물리학적 나이로 청년을 자꾸 규정 지으면 저는 세상을 공의롭게 만드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그게 청년 정치인 것이지. 자꾸 나이 갖다 붙여서 청년 정치라 그러는 건 자기의 이 잠재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 이 청년 정치, 이 여기 청정도 음, 그 어린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청은 맑은, 그럼요. 네, 맑은 정치에서 네, 맑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 입장할 수 없는 네,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열정 있는 의원님 정치. 같은 분. 네. 네. 아 너무 진짜 너무. 향후 수원을 20년밖에 나- 못했죠. 아니 수원이 아니 어. 경기도 이제 또 수원을 넘어 20년. 경기도를 네. 또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제가 정치를 처음 할 때 네. 그 맛지시다 정기육수 슬로건이었어요.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되라.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맞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슬로건을 있으셨다고 제 네. 그 노미노 스승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속성으로 모르겠지만 가르쳐 네, 주셨어요. 속성. 약간 여기 4년을 했었는데 제가 4개월 만에 약간 속성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약간 실전으로 막 굴리고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내가 왜 정치해야 되는지, 음. 왜 당신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주셔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 지역구의 기초의회나 광역의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날 지지해 주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되더라고요. 너무 뭐 제대로 하셨네요 진짜. 소금도 많이 맞았고요. 네. 이제 우리 뭐 소개 네. 아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셨다고 네. 했는데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학생들의 그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항상 뭐 답답해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하고 네. 네.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죠. 음, 자,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해. 애들 맨날 때리고 뭔가 잠재적 사고 집단처럼.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꼭 운동 선수라고 규정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학생들도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다 선수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부하는 축구, 운동 선수 이런 거에 매몰돼서 자꾸 공부하는 애들을 되게 범죄 집단으로 여겨요. 막 공부를 못하면 그 대회 출전이나 운동 활동을 제한시키고요. 막 박탈해버리고요. 합숙소 다 폐지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자꾸 운동선수 자꾸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왔다. 왜냐면 건강이나 체육이 정말 아이들의 삶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데 보면 비교과 활동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봉사활동부터 정말 아이들의 인성, 그 건강한 신체 활동 이런 게 삶의 밑바탕이 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꿎은 체육 교과 시수 다 줄여버리고 운동하겠다는 애들 선택권도 박탈해버리고 그래서 공무원들 얘기해보면 그 끝에 이유는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이들 선택권은 제한돼요. 근데 인간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거는요 음악미술체육이에요. 예체능. 근데 그 재미를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음악미술체육에 대한 그 수준이 좀 올라가는데 애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워놓는 게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항상. 너무 공무원들이. 근데 편향되어 있어요. 그런 뭐 그런 거를 맞아요. 기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 그냥 뭐 다른 자율학습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네. 우리 그 초중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적용받는 게 최저 학력제입니다. 이상하죠. 최저 학력을 못 지키면 운동을 못 하게 해요. 저는 오히려 최저 학력제가 아니라 최저 건강제가 지금 시행돼야 된다.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 침해받고 있어요. 체제가. 네. 맞아요. 건강한 애들이 네.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애들이 그 관심을 조금만 더 공부 쪽으로 오잖아요. 되게 잘해요 또. 그럼요. 응. 그리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네. 아이들의 네. 적성이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대입에다 줄을 세우면 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비전 네. 그리고 또 경기도의 비전 음. 이거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아, 수원시는 네.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이다. 지금 이제 수원 특례시고요. 네. 정식 명칭은 그렇죠.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130만을 바라보는 도시고 수도권 교통의 팔달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문화 요충지라든가 산업의 중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 맞아요. 네, 또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 이런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의 해결을 통해서 아마도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보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수원 특례시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막 다 서울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수원 독자적 우리가 더 수원이 지금 대한민국 랜드마크 내가 만들겠다. 네. 11대 때는 좀 어디 상임에 좀 관심 있으세요? 일단 뭐 도민의 부름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상상해 볼 네, 문제인데요. 네. 문화체육관광을 가보고 싶습니다. 뭐 제 전공이었습니다. 적임자. 적임자시는 진짜. 네. 네, 또 경기도가 또 대한민국 문화체육의 또 거의 한 5분의 1 정도의 파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아. 네, 근데 그래서- 경기도정의 문체위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또. 네, 가장 빈약합니다. 네.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거의 2%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체육은 단순히 여가가 아니고 이제 복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여가라고 생각하고 자꾸 어떤 맞습니다. 예산을 줄일 때 가장 많이 손대는 게 문화체육 관광 예산이거든요. 코로나 때 그렇지 제일 많이 줄었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문화체육 이런 쪽을 오히려 높여서 더 활성화시켜줬더니 거기에 그 지역의 의료비가 절감됐다라는 아. 굉장히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되게 겉으로만 보고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이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되게 좀 많이 즐거운 생활하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죠. 사실. 그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플 때 병원비 내줄게요거든요. 아프지 마세요 예산 내주시는 게 훨씬 재정 효율성이 좋다. 그런데 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시지 않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아프고 나서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맞아요. 체육은 복지죠. 음. 영유아 체육이 있고요. 아이들 오감 발달, 두뇌 발달을.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성인 체육이 있고 또 장애인 체육이 있고 노인 체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은 그냥 여가가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그게 재활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삶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지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문화 관광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너무 중요한 네. 지적이십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의 파이를 늘려야 된다. 적어도 3% 정도는 넘게 맞춰야 되고요. 가장 경기도가 빈약한 걸 본다면 지금 이거는 조금 사실 납득하기 힘들다. 맞아요. 근데 또 31기 시군에 또 문화체육 관광 예산들이 또 있거든요. 네. 부천읍도 더 많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재선되면 위원장 뭐 이런 거. 네? 아, 그건 저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네. 아, 이거 뭐 선배님들이 하시고 아이 네. 이 정치는 이게 자임하는 건데 그래. 네. 뭐 그 겸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세계에서. 아, 그래서 뭐 네, 속마음으로는 뭐 권력 의지만큼 성장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저기 손 붙잡고 탄광으로 가지 마시고 농정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예. 농정위를 폄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상원만 가는 겁니다. 상원 음. 예, 대표직이나 그런 걸 맡으신 분들이 네. 농정이 가기 때문에 그 근거는 어디 있죠? 예. 찾아보게. 예, 그 저기 뭐 있나요? 예, 구성을 좀 보면 네, 알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꼭 큰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아, 또 뭐 이렇게 혹시 이제 재선이 되면 음. 이런 걸 좀 더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기도 아까 이제 수원하고 경기도 말씀하셔서 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입니다. 네. 그렇죠. 광역의회고요. 진짜 경기도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방의회 표준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뤄내야 될 수건 사업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인사권 독립부터 해서요. 지금 정책 보좌관 지원 인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의원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토양을 만드는 걸 경기도가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인큐베이팅이 경기도 의회에서 돼요. 근데 그 기능이 사실상 많이 미비해지면 결국은 어떤 견제 세력의 어떤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득을 보는 세력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과
그런 세력들만 지금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걸 견제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부람 대표님, 황대 의원님이 11대 들어와서 음. 의장 출마 선언하는 걸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인사동일 거보다 보장한데.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니, 근데, 멋있긴 하네요. 예, 진짜, 여기, 예, 네. 30대 의장, 네, 경기도의 의장. 충분히. 네. 그게 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네. 거죠. 그게 좋을 수도 그게-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반장은요. 음. 우리 반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잖아. 특히 의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보다 더 바삐 돌아다녀라예요. 그럼요. 근데 젊은 청년 의원들이 하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많이 부석부석 다닐 거 뛰어다니면서,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게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네, 있고. 얼마나 또 발로 또 엄청 빠르게 뛰어다니시겠어요. 또. 30대 경기도의 네. 의장 하면 이제 또 그 향후 그게 또 수원 대한민국 쪽에서 표준을 또 뭐 만들어 경기도 주시고 쪽에서 또 네. 역사를 20년간 만들어주시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최연소 의원이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고 뭐 어떻게 보면 견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있었나요 견제가? 많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을 부식시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실력으로 그냥 보여주니까 그 얘기가 없어져 그냥. 초반에 없어졌죠 그 얘기가. 근데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숙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듣는 게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눈만 깜빡여도 싸가지가 없다고 하세요. 싫은 분들은 저 눈을 깜빡였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암만 겸손하게 해도 저는 알아 그거. 제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머가 막 양산됩니다. 맞아요. 어쨌든 다 뭐 잠재적 경쟁자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조금 오히려 이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참 영향력이 크구나. 네가 아니다. 견제를 하는구나. 그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면 타천으로 특내시장 음. 후보 기사가 작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거론을 안 했는데 참 참 부족한 저를 봐주셔서 지역 신문지에서 음. 계속 시장 후보군으로 내주시는 거예요. 시장 후보군. 네, 수원 특내시장 후보군. 정말 와. 기분 나쁘셨나요? 네? 기분 나쁘셨어요? 아이고 정치인이 저 가족사 부고 빼놓고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언론인들이 그렇게 모른다는 거는 그 네. 정도 깜냥이 있으니까 그럼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요. 한마평에 올라간다는 네, 거. 네. 그럼요. 근데 또 제가 또 그걸 또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봐라고 저거 싸가지고. 저 거만해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청년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의연하게 또 대처하고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네. 저는 꼭 이렇게 청년 정치라는 게 몇몇 분들이 오셔서 청년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요. 청년이라서 우리는 되게 핍박받았고 한으로. 배움을 받아야 되고 네네. 도움을 받아야 받아야 되고 되고, 지원을 그래서 받아야 청년 되고. 할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공평한 출발선에 우리는 혜택을 보면서 서야 됩니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 청년이라는 걸 경계하는 게 청년 뒤에 붙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하고 싶으면 정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과정을 먼저 좀 경험해 보시길 꼭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에게 권력감이 왔을 때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알고 어떤 이게 고귀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직업이 이렇게 비천함 속에서 내 보람을 찾아가는 거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게 어떤 지역의 주민자치회든 어떤 위원회든 연대를 통해서 내가 성취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구나 라는 걸 갖고 정치를 시작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유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게 비참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서 우리 청년분들께서 정말 저는 망설이지 말고 지역으로 뛰어들으셔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리고 부딪히시고 거기서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초와 강력에 진출하시면 저는 이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거다. 바뀌죠. 네, 와 이제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해도 되겠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괜찮다, 음.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봐요. 진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렇죠. 분이신 거죠. 너무 오늘 진짜 가장 중요한 진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 막 이렇게. 아유, 아니요. 청년 정치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그 얘기 네. 했는데 저도 그때 한번 다른 얘기가 있어요.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거다. 그럼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거죠. 것도 많이 보잖아요.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적이다. 그 해석이 상당히 네거티브하잖아요.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데 이거 바꾸는 네.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정치적이다 그러면 일단 나쁜 거야. 이게 좋은 의미로 바꾸는데 청년들이 또 중심이면 좋겠다. 네, 정치인한테 정치적이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꽃은 조정과 타협이거든요. 맞습니다. 내신년만 맞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 발을 내딛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학습이 따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청년 여러분들 그냥 정치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3명, 4명, 10명이 조직된 그룹에서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고장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다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었고, 그래서 저는 그 확신으로 시민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었고, 부족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 오늘 한 말씀 막 던지시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제조기? 이 주옥 같은 이 네. 에센스만 이렇게 팍팍팍팍 다 던지시는데 이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면 이게 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옥 같은 하셨을 때 액센트가 세서 마음이 철렁했는데, 예. 하여튼,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해서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초반에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군공항 이전이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무척 오래 걸리고 네. 티도 안 나고. 네. 근데 약속은 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딱 듣기 좋은 네. 얘기인데. 이게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게 이것도 예, 전국 전국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와, 군공항 소음 피해 그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학교 지원조례. 그러니까 국방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우리 초중은 의무교육 과정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소음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조례를 간담회를 했고 그 주민분들의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조례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소음 피해 학교들을 지정해서 그 학교에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152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와. 소음의 85%가 감소되는 1등급 밀착 장호부터 냉난방기, 그다음 모든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지금도 질문. 네. 이 152억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갔나요? 예,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소음 피해 지역이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또 제 지역구로 이렇게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 수원군공항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회원님들이 이거 경기도를 포장해서 그게 아니라 포천도 지원이 됐고 성남도 지원이 됐고 화성도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네. 얘기를 하냐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제 군사 훈련장들이 네. 많고 그 인근에 학교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진짜 학생들 학습권 피해 사례들은 군부대 있는 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가 뭐 경기 북부든 수원이든 어디든 그만큼 우리 경기도 안에도 군사시설 되게 많다라는 거. 맞습니다. 참 이게 아까도 이제 말에 그런 부정적인 어감, 약간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한글로. 네, 쟤는 정치적이야 그럼 나쁜 놈이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집단으로 보는 그 정치인에 대한 또 네. 혐오도 있단 있죠. 말이죠. 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치가 네. 그럼에도 정치가 변화되어야 네.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이 한 명의 이 그 광역 의원의 이 역할로 인해서 얼마나 또 그 도민분들의 그런 삶에 이게 체감될 수 있는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거가 이게 확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정치인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 좋은 정치인이 배출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볼 때 네. 황대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막 뛰어갈 것 같아. 네. 황대 의원 할 얘기 했는데 어디 계세요? 막 뛰어갈 것 같아. 좀 밥 먹다가 밥숟갈 내려놓고 나갑니다. 아니, 정말로. 몇 번 그 일화가 있었었어요. 너무너무 든든할 우리 것 같습니다. 황대 의원님 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 황대 의원님 경기도에 황대 찾으면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봤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자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되게 재밌는 일 하는데 밤 10시에 부재중 전화가 8통이 찍힌 거예요. 네. 웬만하면 안 받지만 똑같은 번호를 8통 뭔가 찍히니까 있다. 전화를 드려봤어. 저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24시 빨래방이 있었는데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냄새 측정을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저는 붙어 있습니다. 시민 덕분입니다. 네, 시민 아. 가슴이 뜁니다. 아.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 황대호님 전화번호는요. 공공재네요, 공공재. 네. 아, 그럼 공공재 네, 맞아요. 공공재. 예. 네. 정치인의 전화번호는 공공재가 맞아요. 네. 네. 경기도의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황대호, 네. 네. 큰 대자 범호자, 네, 큰 큰 호랑이 호랑이. 아. 검색해 주십시오. 그 진짜 근데 한자가 진짜. 네, 네. 범호자입니다. 와, 너무 이름도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원래 저희 집안이 순자 돌림이었거든요. 대순이었으면 어쩔 네, 뻔했어요. 아버지가 황대순은 만들 수가 없다. 순자 돌림 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황대순이 뭐냐. 그래서 원래 사람한테 범호자를 안 붙이시는데 남자답게 기계 있게 커라. 그래서 황대호. 그 올해가 네. 큰 호랑이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네. 완전 이제 대박 터지는 거네요. 네, 이제.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네. 꼭 도민의 부름을 다시 받겠습니다. 아유, 뭐 네. 당연히. 네. 저랑 띠동갑인가 봐요. 아, 호랑이 호랑이 기세요? 호랑이 띠니까. 아, 제 위로 호랑이 또 선배들이 계시거든, 의원 중에도. 아, 진짜요? 호랑이 모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 네, 아, 호랑이. 그죠. 아, 호랑이 드셨군요. 옛날 같은 띠동갑이면 그냥, 네. 네. 동료원이시고요. 정말 잘하시고요. 아, 네. 좀 달콤하면서 무서운 선배님이시네요. 네, 달콤하면서. 네. 근데 아유, 진짜 우리 음. 황대호님이 초선이신데 음. 정말 부지런하세요, 진짜 보면. 정말 많이 다니시고. 좀 더 강력하게 더 어필해 주세요. 뭐 그 부지런히 다닌다 이런 거 말고. 아니 뭐냐면 네. 머리 좋은 애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머리 나쁜 애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여러 명 괴롭거든요. 근데 이 전자 머리가 좋은데 부지런하다. 이 정책적 효능감은 우리 동네 유권자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정치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음. 너무 간절했어요. 제가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왜 청년이 기회를 받아야 되냐. 저는 청년 할당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좋은 선배님 두 분 모시고 당내 경선을 했었어요. 18년도 때. 근데 이제 결국은 주민의 부름을 받아서 청년 가산점 없이 이겼거든요. 가산점 없이. 네. 와. 가산점 받았는데 빼도 이긴다? 네, 가산점이 딱 처음에 가산점 이제 받기 전에 점수표가 공개가 되니까 한 10% 앞섰더라고요. 아, 그럼 엄청 이긴 거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산점이 더해지니까 이제 한 20% 압도적으로. 이상 차이로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엄청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청년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당내 경선도 열심히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정치라는 거 4년 동안 했는데 정말 저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았고요. 힘들긴 정말 힘든데 11대 들어오셔서 사고 안 치면 그 다음번에 지방지에 무조건 나오겠네요. 수원시 대표 선수 해라. 막 네, 이러고. 그거는 뭐 네, 네. 엄청난 기대를 많이 시민분들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뭐 충분히 가산점 필요 없이 뭐 충분히 뭐 가능하실 것 자신감. 같습니다. 좀 네. 주지 마세요. 음. 거부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황대호는 가산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면 잠깐 이렇게 단정 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공평한 출발선에 있어야 되면 청년 할당제와 가산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주가 돼서 정치하는 명분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근데 현역이시기 네, 때문에 혜택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할 때만. 처음 할 때만 네. 그러고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원시장을 네. 도전하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가거나. 네, 네. 그것도 네. 없어야 돼 사실.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아니요. 근데 그건 그게 좀 다르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럼요. 그 그렇게 네. 네, 그게 있어야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아. 순환이 되고 있는 순환이 되고 걸로.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있는 걸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니 아, 황대호님이 나 눈물이 날 뻔했죠. 그럴 필요 없고요. 딱 네. 그러시길래. 왜냐면 그거는 약한 이제 모습. 지금 인간적이야. 25점인데요. 30점으로 늘려야 됩니다. 30점은. 30점. 광역 기초단시장 나갈 때는 30점으로 해줘야 됩니다. 더 힘들어요. 아, 청년이 네. 정치하기가. 아, 막 진짜. 하도 웃었더니 땀이 나 자꾸. 네. 그래서 네. 오늘 진짜 재밌게 저는 네. 책을 내. 왜냐면 이거 진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배님들 모시고 진짜 여기 이렇게 약간 세주짠만 없지 약간 진짜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라. 다음에는 뭐 좀 귀한 네. 걸음 해주셨는데 나와주신 소감과 네. 뭐 앞으로의 포부와 네. 또 그런 뭐 각오 이런 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네, 최연소 경기도의원 황대호 가슴 뛰는 상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 앞으로 남은 임기 꼭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이요.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입니다. 네,
책임 앞에 다가설까 합니다. 시대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 4선거구 유전동, 구운동, 소둔동 경기도의원 황대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